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전기 저항, 특히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살펴볼까요? 저항의 직렬 연결은 각각의 저항을 일렬로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류값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전기 회로도를 보았을 때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극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모두 다 일렬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회로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전류는 전체의 전류나 첫 번째 저항에서의 전류나 두 번째 저항에서의 전류나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니까요. 따라서 전류는 I1, I2 값이 모두 다 서로 같습니다. 전압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지전압의 볼트 값은 첫 번째 저항의 양단의 전압 V1, 두 번째 저항의 양단의 전압 V2, 이 두 값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즉, V값은 V1 더하기 V2와 같습니다. 이것은 전원에서 올려준 전압의 크기가 두 저항에서 강화된 전압 강화의 합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는 전원에 의해서 올라간 전압이고 V1 더하기 V2는 저항의 전압 강화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기억날까요? V는 I, R의 R과 같았습니다. V는 I, R. 따라서 첫 번째 저항에서 V값, V1은 I1 곱하기 R1이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저항에서의 전압 V2는 I2, I2, R2와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오매 법칙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럼 우리 이 V값, V1 값, V2 값을 각각 여기 있는 식에다가 넣어볼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V값은 IR 값으로, V1 값은 I1 곱하기 R1 값으로, V2 값은 R2, I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전류 I1, I2는 모두 다 서로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I 값이 모두 다 I로 전환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때 I 값이 모두 다 같으므로 양변의 I 값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R 값은 전체 합성 저항 R이 첫 번째 저항 R과 두 번째 저항 R2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 값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을 서로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압 분배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은 저항이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는 법칙입니다. 이를 앞에서 배운 전류, 전압, 식을 활용해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공식, 오매 법칙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오매 법칙에 의하면 저항 R은 I분의 V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더라? 그쵸?
R1 플러스 R2로 계산을 했었죠.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i는 R1 플러스 R2분의 V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V1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V1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1 곱하기 R1이라고 쓸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전류가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전류 I 값은 R1, R2였듯이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I1 값을 I로 그냥 표현해보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값이 R1 플러스 R2분의 V였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V1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이번에는 V2에 대해서 한번 전개해 볼까요? V2는 I2, R2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I 곱하기 R2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I 값을 계산했었죠. R1 플러스 R2분의 V 곱하기 R2. 다시 말하자면 V2는 결국엔 I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계산한 V 값과 V1 값과 V2 값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이 V1 값과 V2 값은 V라는 값을 각각의 저항과 비례하게 나눠 가지는 꼴이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즉,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의 전압은 그 저항의 값과 비례하게 서로 전체 저항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각 전압은 V1 대 V2는 저항과 비례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례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 두 공식은 전압의 분배 법칙, 가끔씩 시험에 중요하게 또는 되게 유용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쯤은 이러한 계산 문제를 전압의 분배 법칙 관점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풀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핵심 유형 문제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다르게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저항이 서로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끝 단자를 서로 접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자, 또 끝 단자가 서로 같은 부분을 접합하여 만들어 놓은 꼴이지요. 이러한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전압, 전류, 합성 저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전압은 모든 지점이 각각 접하여 있기 때문에 전압 또한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전압은 R1에서의 전압과 같고 R2에서의 전압과도 서로 같은 것이죠. 왜? 각 저항의 양끝 단자가 전지와 또는 전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류는 이와 다르게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어져서 가기 때문에 전체의 전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들어가네요. 따라서 전체의 전류 I 값은 R1 쪽으로 들어간 전류 I1과 R2 쪽으로 들어간 I2 값을 모두 다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메 법칙, 오늘 되게 자주 나오네요. 오메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I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I 값들을 모두 다 식에 똑같이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라고 쓸 수가 있고요. V 값이 모두 다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V 값들을 정리해서 V, V, V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R분의 V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라고 써주겠습니다. 이때 V 값을 모두 양변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남는 것들은 무엇이 있죠? 결국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만 남게 되겠네요. 우리 이 식을 지난번에 배웠던 콘덴서의 직렬 연결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역수의 합이 합성 저항분의 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저항을 더해도 마찬가지의 꼴로 계산이 되지만 지금 이 저항이 두 개만 있을 때 이것을 R1, R2분의 R1 더하기 R2라고 계산을 하고 R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정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항이 두 개만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만. 합분의 곱이라는 공식. 지금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의 꼴이다 라고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저항이 두 개일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 역수들의 합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 개의 저항을 계산할 때 모두 다 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저항이 3개 있을 때 R1분의 1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들을 여러 개 더하는 것은 괜찮지만 합분의 곱 공식은 반드시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사용해야 될 것 유의하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병렬 연결을 전류의 분배 법칙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을 옴의 법칙과 같이 연관지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옴의 법칙 저항은 I분의 V였고요. 합성 저항 값은 저항이 지금 두 개 있으니까 합분의 곱 공식을 사용해도 되겠네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자, 이번에는 V 값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I를 곱해주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곱하기 I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I1 값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R1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고 V 값이 모두 다 서로 같았다는 거 기억을 해보면 V는 V1, V2 모두 다 같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보면 R1분의 V는 결국에 R1분의 R1 플러스 R2, R1, R2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I다 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이 경우에 R 값이 서로 나누어지고 남는 것만 보면 I1 값은 결국엔 R1 플러스 R2의 R2 곱하기 I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I2는 옴의 법칙 R2분의 V2 V 값이 모두 다 같으니까 R2분의 V V 값을 위에서 계산했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곱하기 I 네, R2분의 1이 빠졌네요. 네, R2분의 1 곱하기 I 자, 그러면 이때 R2, R2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 남는 것은 I2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1만 남고 뒤에 곱하기 I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I 값과 I2 값이 I1 값과 I2 값이 저항을
나눠 가지되 각 저항의 크기와는 반비례하게 나눠 갖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여기 I1 값에는 R2가, I2 값에는 R1이 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매 법칙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에서 V가 일정할 때 마치 전압과 저항과 전류가 서로 반비례하듯이 지금 우리가 구한 그 I1과 I2의 계산값이 서로 지금 반비례한 것, 저항에 반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양변에 R1 곱하기 R2를 곱해주면 R2 대 R1이라고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에 있는 전류, 저항에 반비례한 전류를 서로 나눠 갖게 된다, 분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전류의 분배 법칙도 직렬 연결에서의 전압의 분배 법칙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따라서 이 전압의 분배 법칙, 전류의 분배 법칙 상황에 따라 적기적소에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고 뒤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저항의 접속 문제고요. 병렬 연결이 나와 있네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오매 법칙으로 풀어본 문제, 다음 두 번째는 전류의 분배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보면 전체 전류 I는 10A가 나와 있고 첫 번째 저항은 2옴, 두 번째 저항은 3옴이 되겠습니다. 2A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압을 구해주기 위해 합성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에 R1 곱하기 R2. 저항이 두 개니까 합분의 곱 공식을 쓸 수 있는 것이죠. 2 더하기 3, 2 곱하기 3, 5분의 6 옴이 전체 합성 저항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저항 양단의 전압은 모두 다 V값으로 동일하게 될 텐데 이 값 자체는 지금 I 곱하기 R 값과 같을 겁니다. 따라서 I 값이 10A고 전체의 합성 저항이 5분의 6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2V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2옴에 흐르는 전류, 즉 I1 값은 I1은 R1분의 V1이라고 풀 수 있기 때문에 I1 값이 2, V 값이 12가 되므로 6A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은 오매 법칙으로 계산해서 푸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I1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I1은 R1 플러스 R2에 R1이 아니고 R2가 들어가야 돼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I1을 궁금해하고 싶으면 I1을 알고 싶으면 R2가 지금 분자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곱하기 I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R1은 2옴, R2는 3옴, R2가 지금 3옴이기 때문에 I 값에 10 넣어주면 I 값에 10을 넣어주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10 따라서 6A라고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같은 문제지만 오매 법칙으로 푼 경우와 분배 법칙으로 푼 경우에 지금 속도 차이라던가 식 자체가 훨씬 간편한 것이 어느 쪽인지 눈에 확 보이죠. 따라서 적절한 그 경우에 따라서 분배 법칙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출보관 문제 2022년 제1회 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매 법칙으로 푼 문제와 분배 법칙으로 푼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 모두 다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런 문제를 풀려면 오매 법칙으로 풀 때
이런 문제를 풀려면 합성 저항부터 많이 구해줘야 합니다. 지금 전체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이고요. 5 더하기 10 더하기 20이기 때문에 35옴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105V고요. I 값은 V를 R로 나눈 값 따라서 105를 35로 나눈 값이 되겠어요. 이때 우리 3A라고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5를 R1, 10을 R2, 20을 R3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전압 V2가 되겠죠. 따라서 V2 값을 구하려면 I2 곱하기 R2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류가 모두 다 같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즉 I 값이 I1 값과 I2 값 모두 서로 다 같기 때문에 I, R2라고 쓸 수 있겠죠. I 값 구했어요. 3A라고. 다음 R2 값도 알고 있어요. 10옴이라고. 따라서 30V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이번에는 전압의 분배 법칙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자, V2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전압의 분배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저항을 다 더해놓고 그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전압만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되는 저항이 분자 자리에 가고 분모 자리에는 주변에 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들을 다 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분모 자리에 R1, R2, R3를 다 더해주고 분자 자리에는 R2 값만 넣어주는 거예요. 곱하기 V. 왜냐면 전체 전압을 나눠 가질 거니까. 얼만큼? 내가 해당되는 저항만큼.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의 저항 5, 10, 20분에 내가 해당되는 저항 10 누구를? 105A를 나눠 가진다. 따라서 35분의 10 곱하기 105가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30V라고 풀리네요. 자,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편한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문제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의 접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의 직렬 연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나 저항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경우나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에서의 접속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전압은 V1, V2, V3 이런 식으로 전압들을 모두 다 더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E1, E2, E3 이렇게 기전력들이 모두 다 더해 있는 상황에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더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의 기전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전력들이 모두 다 더해져 있을 때 이 기전력들이 n개다 라고 하면 전체는 n 곱하기 2가 될 것입니다. 2가 n번 더해졌으니까 n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회로의 기전력은 n2가 되는 것입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직렬 연결해서 저항 합성 저항은 R1, R2, R3 모두 다 이렇게 더해줬던 것처럼 지금 이 회로에서도 내부 저항 첫 번째 R, 두 번째 R, 세 번째 R 이렇게 여러 개가 더해질 거예요. 만약에 이 R 값이 n개가 있다면 전체의 합성 저항 R은 nR개가 되겠죠. nR 옴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저항도 합성시키면 nR 값이 나온다라고 적혀있네요. 이때 전류 I 값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류 I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라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R 값에는 그냥 R이 아니고 일단 합성 내부 저항 값인 nR과 외부 저항 값인 큰 R, 라지 R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V 자리, 전압 자리에는 전체 회로의 기전력인 N2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따라서 전체 전류는 nR 플러스 라지 R분의 N2만큼이고 단위는 암페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의 병렬 연결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지의 병렬 연결에서 마찬가지로 저항의 병렬 연결과 연견지어서 외우면 됩니다. 일단 전압은 모두 다 동일했어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전압은 V는 V1, V2 모두 다 전압이 같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지가 모두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렬로, 죄송합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전압이 다 동일한 2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내부 저항 여러 개를 계산할 때는 합분의 곱이 안 된다고 했어요. 대신에 역수들의 합으로 계산을 했어야 됐죠.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줄이 더해줘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R분의 1이죠. R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더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내부 저항에 스몰 r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합성 내부 저항을 스몰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이렇게 더해줄게요. 이런 r분의 1이 지금 n개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r분의 n이 전체 합성 저항 r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전체 합성 내부 저항 r은 n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합성 내부 저항은 n분의 r 단위는 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전류 값을 계산을 해줄까요? 전류 I는 마찬가지로 R분의 V라고 쓸 수 있고 지금 합성 내부 저항이 n분의 r이고 외부 저항은 라지 r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전압 부분에는 회로의 전체 기전력 써줄 수 있죠. E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I 값은 nr 플러스 라지 r분의 E 단위는 암페어라고 작성이 가능하겠네요. 핵심 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전지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 회로의 기전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기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첫 번째 E 값이 2.5고요. N개는 N은 4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기전력은 N2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5, 즉 10V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4번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내부 합성 저항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합성 내부 저항 값은 R 값을 지금 R이 0.4인 상황에서 R 값을 N개 곱해줬으니까 4 곱하기 0.4, 즉 1.6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2022년 4회 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단락을 시켰대요. 자, 여러분들 단락을 시켰다는 말 보면 외부 저항이 몇이라는 얘기죠? 단락시켰다는 건 저항 없이 바로 연결했다는 말이니까 외부 저항 값은 0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회로의 기전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회로의 기전력은 지금 N2니까 N개는 5개, E는 1.5V, 따라서 전체는 7.5V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합성 내부 저항은 얼마나 될까? 볼까요? R개가 N개 있으니까, R이 N개가 있으니까 NR이 되는 거죠. N 값은 5, 그 다음 내부 저항은 0.2가 되므로 1.0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의 전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I 값은 R분의 V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R 값에 NR이 들어갈 거고 외부 저항은 없으니까 뒤에 플러스 제로 있거나 없거나 겠죠. 그러면 NR분의 V에 NE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1.0분의 7.5 계산하라는 거구나. 계산하면 7.5 암페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자, 오늘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과 전지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계산을 해봤어요. 자, 직렬 병렬은 전기 회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